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언립계층,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뭐 그냥 그림을 그냥 그려놓고 그냥 수식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수식만 적을 예정인데, 우리가 맨 앞에서 자, 보시면, 자, 맨 앞에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할 때 순전파 입장에서 그죠? 이게 W, B 그리고 이걸 x 곱하기 W 플러스 1 곱하기 B로 표현을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입력이 하나씩 더 늘어나고 출력이 두 개가 되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확장해서 나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필요한 수식을 이제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YB가 뭐였습니까? 이제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또 헤매게 되죠. YB 같은 경우는 이제 y-t 우리 앞쪽, 그러니까 요걸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오차였죠. 책에서는 뭐 역전파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XB 같은 경우에도, 그죠? X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그 YB처럼 결국 역전파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XB 그 다음에 W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우리 앞쪽에서 이렇게 됐죠. 그죠? 요게 이제 생각이 날 텐데요. 곱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BB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요게 Y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B는 이제 마이너스 3, 그죠? 우리 앞쪽에 계산해서 오차가 마이너스 3이라면, 그죠? BB는 결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이제 이게 BB가 1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B는 X 값이 우리 앞쪽에서 3이었나요? 3이었죠? 아마 2였나? 3이었나? 그래서 XB는 결국 XB는 이제 계산이 YB의 웨이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YB의 웨이트 값이 들어가고 WB는 YB의 X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B는 YB의 1이라고 했습니다. YB는 요 오차값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 오차값에 따라서 오차값의 웨이트를 곱한 것이 X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값의 X값을 곱한 게 이제 WB가 된다고 했고, 그죠? YB의 편차값을 곱한 것이 이제 편향값을 곱한 것이 이제 BB 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앞쪽에 있는 수식을 이제 풀어야만, 그죠? 이걸 풀어야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값이 x는 2라고 했을 때 w는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앞쪽에서 한 것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랍니까? 학습률이라는 것을 그죠? 곱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w는 w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b, 그 다음에 b는 b 마이너스 학습률 b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봤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쨌든 봐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요 xb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오차 곱하기 w 값을 해준다 라는 것을 계속 책에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b wb 값 즉 웨이트에 대한 역전파 값이죠. 그죠? 요것도 역시 요렇게 x 입력값에 대해서 yb를 곱해줬다라는 것. 그 다음에 bb도 마찬가지고, 그죠? bb도 1 곱하기 yb 값을 해줬다는 것. 이걸 지금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 예제에서 x는 2이고 t는 10이고 그 다음에 w는 3이고 b는 1일 때, 그죠? 계산식이 순전파는 x 곱하기 w 플러스 1 곱하기 b 해가지고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 해서 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yb는 그 차값이랬죠. 마이너스 3이 나왔고, xb는 이제 그 yb 곱하기 w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왔겠죠. wb도 역시 yb 곱하기 x 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왔고요. bb 값도 이제 yb 곱하기 1이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뭐 0.01로 했을 때 w는 이런 식으로, 그죠? 학습률 곱하기 wb, 여기서 구한 요 값을 해서 이제 값이 튀어나왔겠죠. b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값들이 w와 이 b 값을 계속 갱신하고 루프를 도는 것이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그림을 가지고 이 수식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계속 시켰을 때 값들이 어떻게 줄여서 나가는, 이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매칭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역전파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뭐 그 노드를 추가를 시키고 한 결과들을, 그죠? 이제 복잡한 결과들을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림 그리기도 쉽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I1, I2, 1 뭐 요렇게 표현을 하면서 히든 레이어 H1, H2, H3도 뭐 들어가진 않네요. 요거는 아니고요.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아웃풋 1, 아웃풋 2 해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편향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1이죠. 그죠? 요렇게 편향. 요 그림을 이제 요게 중간에 이제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W1이고 이게 W2고 그 다음에 이게 W3고 그 다음에 요게 W4고 요게 W5고 B까지 지금 그죠? 그래서 W1, W2 그 다음에 요게 W3 그 다음에 요게 빠졌네요. 그죠? 요게 W4 그 다음에 요거는 그 B1, B2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좀 헷갈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W5, W 여기서 이제 W 요게 6 그 다음에 요게 W7, W8 들어가고 그 다음에 B3, B4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들을 지금 이제 기존의 코드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결국은 지금 요 그림에 대한 그죠? 요 그림에 대한 H1 그죠? 요게 중간에 H1이잖아요. 요 그림에 대한 H1은 결국 I1 곱하기 W1 더하기 I2 곱하기 W2 1 곱하기 B1 그 다음에 H2도 I1
곱하기 W3 이건 앞쪽 C하고 비슷하죠, 그죠? I2 곱하기 W4 곱하기 더하기 1 곱하기 B2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 이제 이게 또 들어가죠. O1과 O2 그죠? O1은 H1 곱하기 W5 더하기 H2 곱하기 W6 더하기 1 곱하기 B3 그죠? 그 다음에 H1 곱하기 W 7 더하기 H2 곱하기 W8 더하기 그 다음 1 곱하기 B4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H1이 이거잖아요. 이 식이 여기 그대로 묻혀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W5가 이 각 식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식이 돼 버렸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역전파에 관련된 H1의 B, H2의 B 역전파에 해당하는 그 웨이트들이 계산이 I1 곱하기 H1B 이런 식으로 그죠? I1의 H1B라는 그죠? H1B가 이거였죠.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한 것처럼 역전파에 대한 식을 다 구하고 그걸 다시 그죠? 그 입력값에 H1B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교재 그죠?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죠? 나중에 책을 관심이 있으면 책을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H1, HB2처럼 I1B, I2B 이런 어떤 값들 계산을 잘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W1 웨이트 같은 경우는 학습되는 거는 그죠? 학습률의 1B 이런 식으로 학습률이 쭉 계산된다라는 것. 그래서 중간에 이게 하나 들어갔을 때 이제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요쯤에서 멈추고 그죠? 복잡하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제 수식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I2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입력값이 0.05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0.1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H1, H2 여기 또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어져 있고 요것도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요 값이 0.15 이게 W1이 0.15고요. 이런 식으로 값들이 이게 W2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W3가 되고 요게 W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H2와 관련된 게 W3, W4, H1과 관련된 게 W1, W2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2.0이고 W3가 0.25고 W4가 0.30이고 그 다음에 여기 B1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값이 0.35로 되어 있고 B2가 또 마찬가지로 0.35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이제 O1 그죠? 아웃풋 1, 아웃풋 2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게 0.40에 W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0.45에 W6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0.50 W7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0.55에 W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게 B3인데 여기가 .6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B4인데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타겟, 그죠? 타겟 목표값 T1은 0.01이 됐으면 좋겠고, T2는 0.99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뭐 합의 1이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만 늘었을 뿐이지,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 앞쪽에서 한번 했는데 이제 좀 복잡해졌죠, 결론은. 그죠? 그래서 요 코딩이 이제 어떻게 또 합쳐지나, 그죠? 라인이 좀 더 늘어나는 케이스밖에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입력하는 저도 물론 복사해서 넣으면 되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1, I2는 입력하는 파트였죠, 그죠? 이게 .05, 그 다음에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T1, T2가 .01, .99 아까 목표 타겟 값이었죠. 그 다음에 W1과 W3가 0.15, 0.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W2와 W4가 0.20, 0.30. 그 다음에 W5와 W7이 0.40, 0.50. 그 다음에 W6와 W8이 0.45와 0.55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B3, B1, B2도 빠졌네요. 자, B1, B2, B3, B4까지 다 이렇게 연결시켜 버립시다. 0.35, 0.35, 0.60, 0.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웨이트들을 잘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서 이 수식이, 그죠? 열심히 요걸 또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은닉층, 요게 지금 H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죠, 그죠? 입력값이 I였고, W1에 W2에 I2에 그 다음 1 곱하기 B1, 요게 이제 히든 첫 번째 값이고요. 그 다음에 H2 역시 W3와 W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B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1, O2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H1에서 이제, 그죠?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H2에 W6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B3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O2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7이 되고, 이게 이제 8이 되고, 마지막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보면서 이렇게 설명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1, 아웃2, O1, 아웃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죠? 여기 또 바뀌었겠네요. 그죠? O1에 T1이 될 거고, O2에 T2가 될 거고,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됐고, 그 다음 여기서도 Y가 아니라 O1B, O2B, 그죠? 역전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O1, T1, O2, T2, 그죠? 그럼 이제 요게 무슨 말인지, 오차죠, 그죠? 결국은 오차 값을 구했고,
H1 이제 H1B하고 이제 H2B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O1B와 이게 W5였죠? 그죠? 그 다음에 O2B가 W 그러면 7이 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봅시다. 그럼 O1B, W5, O2B, W7이 되고, 마찬가지로 O1B, W6, O2B, W8이 되고. 자, 그 다음에 W1B와 W3B가 뭐 I 도 값에 H1B랑 I1 곱하기 H2B를 또 집어넣게 되고, W2B와 W4B는 I2 곱하기 H1B, I2 곱하기 H2B가 되고, 그 다음에 B1B와 B2B는 1 곱하기 H1B, 1 곱하기 H2B가 되고, W5B, W7B는 H1 곱하기 O1B, H1 곱하기 2B. 그 다음에 W6B와 W8B.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W8B 같은 경우에 H2 곱하기 O1B, H2 곱하기 O2B. 자, 그 다음은 이제 B3B인가요? 예, B3B, B4B의 이제 값을 이제 계산해야겠죠. O1B, 그다음에 1 곱하기 O2B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그 그래프를 기준으로 요 값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곱씹으면서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쓰신 분이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1B 여기에서 W부터 나오네요. W하고 W3. 코드를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지금 직접 이렇게 입력하면서 코드들은 이렇게 입력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 학생들이 너무 빠르게 입력하고 결과를 보기를 바라는데, 천천히 이렇게 입력을 해가면서 요 순간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B1하고 B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 이제 요거 복사해서 한번 쓸까요? 5, 7 이 되고, 또 5, 7이 되죠. 그 다음에 6, 8이 되고, 자, 6, 8.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R 러닝 레이트는 0.1이고, 뒤쪽에 이제 요 값들, 그죠? 그래서 1하고 3, 그렇죠? 1하고 이게, 그래서 코드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하고 하는데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2와
그래서 요 각각의 변수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저자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곱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3, 4, 3,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F4 과정을 거치면서 자, 1, 3, 그다음에 4, 7인가요? 2, 3, 2, 4. 그다음에 B가 되겠죠. B, 1, 2.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복사해서 이제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얘는 5, 7. 그 다음에 6, 8인가요? 6, 8. 6, 8이 될 거고, 요게 3, 4가 될 거고, 3, 4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옥이 665쯤에서 요게 그죠? 학습이 H1 값, H2 값, O1, O2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B3, B4, W 값들이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적절한 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좀 복잡하지만 큰 원리 기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 책에서는 뭐 2개의 입력, 2개의 은닉, 3개의 은닉, 그 다음 2개의 출력을 연습 문제로 내가지고 한번 또 계산을 하는 걸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데, 뭐 앞에 절차대로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실행을 했다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본 거죠.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